그 제가 탄핵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본 이유가요. 그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정훈 의원이 나와서 내가 이 당에서 왕따가 아닌 이상 우리 당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움직임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저희 뉴스엔진에 그 함은경 당협위원장 나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근데 당에서 표면적으로 뭐 탄핵에 대한 얘기 뭐 그거 안 받아들여도 좋으니까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을 못하게는 하지 마라. B플랜은 준비해야 된다.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냉정하게 말해서 당직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 당의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애초에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을 때에는 당 대표가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여러모로 추진하다가 결국 그런 것들이 벽에 부딪혀서 탄핵 소추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정하면서 네. 어쨌든 당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윤리위 회부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회의 한 번만 하고 결론이 못 난 상태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만, 자 그렇게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리고 직무정지가 됐지만 현직 대통령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당이 이제 대통령과 애초에 분리되는 노선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비밀 연애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썼던데 마치 사내 연애 하듯이 그렇게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그 조기 대선을 위한 움직임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분 쪽에서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네. 그 막후에서는 다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 당이 초반에 노선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국민의힘의 상황만 보면 안 되고 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원래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전혀 그 구애받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런 게 자책감도 없어요. 그렇죠. 뭐 네, 저기 네. 자책감 전혀 없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본인이 2차 체포동의안 가결되게 생겼으니까 페이스북에 메시지 올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위성정당 같은 것은 안 만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본인이 결단해가지고 비례 위성정당 또 만들었잖아요. 북한이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바꾸기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말바꾸기에 대해서 어떤 그 거리낌이 없는 분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이번에는 특히 그 도가 심해요. 이제는 그 기본사회, 기본소득 싹 다 뒤로 물리고 성장을 이야기하고 아니 그 반미 운동권의 선두주자였던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추천을 하질 않나. 네. 근데 그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라고 하면서 한미일의 긴밀한 안보 협력과 북중러를 적대시한다는 그런 외교 안보 정책을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180도 돌변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클릭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우클릭이라고도 네. 네. 하고 어떤 데서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데 뭐 본질은 말바꾸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니까 네. 민주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건 맞죠.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뭐 치욕을 입고 당을 떠난 분들에게 모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발언들을 최근에 쏟아냈잖아요. 강한 발언을 그러니까 했죠. 네. 뭐 김준혁 의원, 최민희 의원, 뭐 정성호 의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서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다 눌렀는데 그 중에 양문석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워낙에 평소에 말이 거친 분 아닙니까? 막말의 대가죠. 그런데 그 막말의 양문석 의원조차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거 좀 자제하라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딱 스톱했어요. 오. 지금 그 정도로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스윙보터,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이고 본인들은 집권을 해야겠다는 대단한 절박함을 가진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죠. 네, 이들은 네. 지금 몇 발짝 앞서 나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제때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인정할 수가 없고 공식적인 준비는 하지 못하고 다 무대 뒤에서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참 이것도 총각. 그러면서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당의 노선을 중도화하기 위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그 이재명은 안 됩니다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의 전략은. 네. 그러면서 구사할 수 있는 워딩도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안 되게 하는 것은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만 백날 외쳐서 안 됩니다. 네. 이재명은 안 됩니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안 됩니다를 얘기하거나 혹은 왜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좀 겁니다. 한계가 있죠, 사실. 예, 지금은. 그런 건데 지금 네. 왜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못 하고 이 기간이 뭐 몇 주에서 한 달 정도가 더 흘러가면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노선을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당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뭐 전 당직이 없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계속 전방 200m 앞에서 유턴해야 된다고 깜빡깜빡하고 화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 나왔어요. 비유 그런데 나왔어요. 네. 그 내비게이션은 지금 무음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1차선에서 속도를 많이 내서 악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m 앞에서 유턴 어떻게 해요? 뭐 못하죠.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뭐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유턴을 할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동승자들은 멀미가 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갑자기 유턴을 하기가 어려우면 결국에는 그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마 그 상황에서의 소명이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호명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인터뷰에서 사실은 그 조기 대선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그 마음까지도 사실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저는 이건 발목까지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등판을 하는 시기가 뭐 다가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뭐 누구를 만났네 하는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없습니다. 하고 선을 긋고 만약에 조기 대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지금 등판하거나 하면 이건 마이너스 정치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혹시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내용만 놓고 들어보면은 딱 홍준표 시장께 어울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상중의 상속을 논하는 듯한 부적절함을 가장 먼저 보인 분은 홍준표 시장이세요. 근데 그러면서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분은 여의도에 없는 분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상중의 상속을 논하는 그 부적절함에 대해서 그 느꼈기 때문에 홍 시장에 대해서도 뭐 후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네. 어쨌든 글쎄요. 지금 그래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공식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권의 정치인들이 누구라도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당에 속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그 등판을 한다면 그렇게 둔탁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세련되게 하시겠죠? 아니 원래 그 당 대표를 하거나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워딩을 정교하고 그 세련되게 구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언젠가 공개 행보를 뭐 재개한다면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공개 행보를 재개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한 고려를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사람인데 밥도 먹고 사람 만나야죠. 그리고 기왕에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와 식사도 하고 얘기를 듣는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 사회에 아주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분들 찾아뵈면서 말씀 듣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정치인들은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그 여당 대표든 뭐 네. 제1야당 대표든 주요 정당의 대표라면 그냥 매일매일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정들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진지하게 쓸 수 있는 자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기야말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됐든 또 뭐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됐든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그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음미해보고 숙고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 지금 시기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네.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그런 원로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시기라면 뭐 지금 요즘 날씨가 추운데 중간에 혹시 뭐 좀 감기 걸리고 몸이 안 좋더라도 탄련을 2알 먹고라도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의미 있는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그 지점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영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양쪽 진영을 다 만나 배웠다라는 것도 좀 좋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